94페이지 한번 봅시다. 3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잡아봐요.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 그러면 봐봐요. 1번에 한번 읽어볼래요? 공동신청주의 원칙 찾았어요? 자, 공동신청이면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나올 거죠.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봐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찾았어요? 예, 1번에 등기 권리자. 키워드 어디에? 이익 보여야죠.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 나와있죠. 그럼 요거는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죠. 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이번에 등기 신청에 뭐라고 나왔어요? 단독 신청.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신청주의 예외.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목을 잡을 때 등기 신청인이라고 잡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 원칙, 공동신청, 예외 뭐예요? 단독신청. 이렇게 잡아간다고, 목차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단독신청은 그러면 A니까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 단독신청 옆에다 이렇게 3가지를 써봐요. 3가지. 주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하나. 자, 2단계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뭐라고 써놨죠? 멸실 등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전제요건으로 가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 작년에 이제 보장이라고 그랬더니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 뭡니까? 그래서 보장이 뭡니까? 지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뭐라고 나왔죠? 확보.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야 되겠죠. 뭐라고 써놨죠? 수용 등기. 자, 수용 등기 자체는 뭐예요? 국가가 하죠.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수용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자, 요게 권자라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고요. 권리자고, 의가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그죠. 그럼 여기 이제 8, 90%가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8, 90%가 이걸로, 85%가 이걸로 해석된다면 나머지 15%는 이제 숙지하면 되겠죠. 예적 측면으로서. 자,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활용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혼동이한 말소. 읽어봐요. 그래서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권리는 그러면 무슨 신청이 원칙이야? 공동신청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혼동. 혼동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근데 혼동이 한 말소는 말소가 중심키가 아니라 혼동이 중심키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읽으면 이제 머리가 자꾸 굳어버려. 전세권 설정자가 머리가 굳어버려요. 뭐라고 읽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세권 설정자는 주인, 전세권자는 세입자.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구체화되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눈으로 읽었어요. 마음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주인이라고 읽으면 좋은 거야. 주인. 그럼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로 읽어요? 세입자로 읽으면 좋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누가 점유하죠?
자, B가 점유하죠. 그래서 무슨 점이자?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가 돼. 그럼 이 사람은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이 사람은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타주 점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급한물이야. 그게 급한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잡으면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예요? 직접점유자. 아니 좀 미쳤어요. 간접점유자. 영어는 직접점유자. 그럼 읽어봐요. 간접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29회 때 출제된 거고요. 자, 이제부터 출발해보죠. 자, 이제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라고요. 그럼 B가 뭐예요? 로또 복권 38억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38억. 근데 요 집이 3억짜리라고 생각해봐요. 3억짜리. 근데 요 사람이 38억에 세입자가 당첨이 돼서 요 집을 사버려서 몇 억 주면 돼요? 자, 빼기도 못해요. 그쵸? 2억 주면 되죠. 뭐 1억이 있잖아, 1억이. 그쵸?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하고 이제 사버렸으니까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한 사람한테 두 개의 권리,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때는 뭐가? 전세권 사라지죠. 그러면 전세권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혼동이야. 그러면 혼동이 한 말씀은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혼동이 한 말씀은 단독 신청이야. 원래는 여기 봐봐요. 말소를 포인트로 잔다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겠죠. 앞에 뭐가 붙었어? 혼동. 그러니까 우리 물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혼동. 이걸 자르니까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혼동이 한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수업에 가서 우리가 잡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이런 틀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요 틀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이제 증빙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읽어봐요. 아무 말이 없어. 말소만 나왔어.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죠. 그럼 말소 등기는 원칙상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안다. 어때? X. 지상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권리를 얻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거나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들으면서 감으로 익혀 나가라고요. 감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그럼 집에 가셔서 뭐예요? 애를 써야 애가 만들어져. 그렇죠? 애를 써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 식구들은 언제 그러면 뭐예요? 식구들이 생일이 많이 몰려 있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 1월 달, 이때가 제일 많이 되어 있네. 시골은 어때요? 농한기야, 농번기야? 농번기도 모르고 농한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은 보통 11월, 12월, 1월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잖아. 겨울철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러면 갑자기 4시, 5시만 되면, 4시만 되면 어두워져. 산이 높으니까 어두워져요. 그러면 자야 돼, 안 자야 돼?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일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생일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있어. 겨울철에.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 그렇죠? 농한기. 자, 그럼 아직 그것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요, 또.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를 써야 돼, 애를. 그러면 단독 신청은 주로 뭐예요?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진정성 확보,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아까 했던 거, 봐봐요. 애가 비었대. 집을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 어디로 왔어요? 이제 간신히 뭐예요? 여기 간신히 등기소에 이제 온 거야. 요 관계에서 간신히 온 거예요. 봐봐요. 애가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 이제 간신히 등기소에 온 거예요. 등기소에 오면 뭘 해줘야 돼? 그럼 등기소에 갔으니까 등기하나 돼. 와서 저 등기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 카운터에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그럼 신청서를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서면이잖아, 서면. 서면을 두자로 본 지는 뭘까요? 그게 요식행위잖아. 요식. 행식을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면 뭘 작성해줘야 돼? 신청서. 그러면 4번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봐봐요. 원래는 1번하고 2번이 좀 바뀌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2번부터 먼저 갑시다. 등기 신청 정보 무슨 서? 신청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를 딱 써놔요. 자, 두 개. 뭘 써요?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사건이 하나면 신청서도 하나 작성해야죠. 그래서 써요. 자, 그러면 원칙.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 하나의 신청 정보네. 1건 1신청 정보가 되는 거네. 그렇죠? 하나의 사건에는 뭐예요? 하나의 신청서야. 자, 근데 A적으로, 봐봐요. A의 원칙이, A는 사건이 여러 개더라도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그러면 일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들이 동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놔요.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다. 이게 동일성이야. 동일성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틀을 외웠어요. 자, 틀을 외웠어요. 자, 읽어봐요. 원칙 뭐예요? 일간 일신청지. A는 일괄신청. 일괄신청 무슨 성이 추가돼? 동일성이 추가돼.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면 뭐예요? 일괄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틀이야. 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신청 정보 옆에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밑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자,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죠. 작년에는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네요. 자, 읽어봐요.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이제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듯이 기본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예요? 돈이야. 돈.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그렇죠.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그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 그건 A입니다. 그러면 그럼 봐봐요. 지상권의 지료는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그러면, 자, 신청서에 기록하면 등기부에도 기록해야 돼. 그러면 제3자가 등기부에 봐요, 안 봐요? 그러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돈이 뭐예요? 돈은 그러면, 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12월 15일 날, 자, 합격자 모임에 가니까, 옆에는 전부 이제, 저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부.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강수 강생이야. 와가지고 교수님, 그러는데, 그러면 저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 몰라요. 그래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젊은 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22살 애가. 선생님! 왜?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거지.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송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 돈은 너무 돈이야. 돈이에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럼 봐봐요. 이거는 뭐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마포에서 여기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부자 아파트. 여기는 뭐예요? 자, 서민 아파트.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예요? 요거는 평수가 작은 거야. 여기가 저희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 옆에. 그러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어디가 시끄러워? 여기가 그럴까? 밤마다 시끄러워요. 밤마다 왜 시끄러울까요? 양동이 날아다니는 소리, 그릇 던지는 소리 막 들려요. 왜 그럴까요? 밤마다 싸우니까. 왜 싸워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막 양동이 집어 던지고 막 지금 막.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돈은 뭘까요? 전세금. 그럼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또 바꾸려고. 돈은요, 소송의 씨앗이야. 묻지를 안 하려고요. 묻지 마. 그래. 묻지 말라는 거야. 인간은 그러면 인간은 듣는 사람은 안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는 얼굴 물어보니까 벌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한 물으면 짜증나는 거야. 자기, 인간성한테는 시간을 전략해보겠다고 인강을 듣는 겁니다. 인강을 전략하는데 뭐예요? 전략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은 잘 가요. 일주일은 진짜 잘 가요. 일주일은 잘 가요. 근데 2주차 들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인강 틀어놓고 자기 시작합니다. 졸고 있어요. 그럼 불빛을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하죠. 뭐 찍고 있어요? 엑스레이 찍고 있어요. 엑스레이. 불빛만 왔다 갔다 해요. 불빛만 왔다. 진짜 인강으로 강의 듣는 사람은요, 진짜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다 계획표 짜가지고 그날 정말 한 주 딜레이가 돼버리면 2주차를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주차 4시간 딜레이 되면 뭐예요? 그 다음 주 8시간을 들어야 되거든. 아무리 자기가 2.0으로 들어도 5시간 걸린다고. 한 번 더 빠져봐요. 12시간이죠. 그럼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 그게 흠이야. 그러니까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오프가 낫고요.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은 인강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강은 99.9%는 뭐예요? 절제력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수강료가 싼 게 합격률이 높을까요? 비싼 게 합격률이 높을까요? 비싼 거 진짜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왜냐하면 싸면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합격시켜주는 비법은 수강료가 1,000만 원이 돼야 돼. 1년에 1,00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눈을 부갈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돌고도 요즘은 무슨 제도까지 있어요? 합격하면 환급제도. 그래서 이제 환급제도까지 있습니다. 환급. 합격하면 80%는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근데 80% 출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돌려면 뭐예요? 거진 컴퓨터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인간의 허점을 공략하는 거야. 출판사들이 본인을 존중한다고 싸게 해주는지 아세요? 허점을 공략한 거야, 허점. 그럼 1,000원이면 어차피 80% 강의가 듣거든. 듣기가 힘들거든. 듣기가 힘들어요. 80%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오프라인 들어가면 올 출석률이 100% 출석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한두 명. 그러니까 한두 명은 합격으로 가고 80%또 한두 명 가고요. 이제 그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소송의 씨앗이다. 소송의 씨앗은 잘라야 안 잘라요? 잘라야 돼.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임차권의 돈. 차임 거죠. 임차권은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차임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거는 기간이야. 기간. 그렇죠. 언제나예요.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다. 당사자 뭐예요? 이게 특약이야. 당사자가 특약을 하고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요. 합의.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기간은 언제나.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이제 이거만. 요거 잘 안 붙여줘요. 언제나를 잘 안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여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읽어봐요. 개념 하나 잡고 가죠.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임의 규정이 되는 거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럼 결론적으로 임의적 기록 기간은 언제나 임의 규정,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이런 것들. 그러면 29회 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봐봐요. 뭐라고 나왔어 봐봐요. 가벌병까지 나왔어. 사례 문제가 4줄이 나왔어요. 그냥 등기법 문제입니다. 4줄은 이렇게 나오고 5줄까지 나왔네. 문제가. 그러면 결론은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내용을 따지고 볼 필요는 없죠. 결론은 이거예요.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자, 그러면 잽싸게 뭐 해야 돼? 반대 해석해야죠.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반대 해석하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아? 기간, 특약, 약정, 합의. 그러니까 문제가 배인 사람은 기초 체력이 된 사람은 단 2초 만에 풀었던 문제. 2초. 문제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반대 해석하면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뭐예요? 보통 뭐 찾으면 있어요? 기간, 약정, 특약, 합의. 그게 있으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기간은 뭐라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이제 신청서에 기록했으니까 등기부에도 기록해줘야 되거든. 그럼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야 안 봐요? 제3자가 보니까 그 제3자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무슨요? 대항력이야.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나중에 대항력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대항력으로 파생이 된다는 거야. 대항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집에 가셔서 이제 요 윤곽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칙 뭐라고요? 일간 일신장. A가 무슨 신장? 일갈신장.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 그래서 29회 때 A적인 측면에서 하나 나왔고. 자, 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기명 또는 날인이야. 기명 또는 날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명 또는 날인은 뭘까요?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러면 29회 때 언젠가 합시다. 기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어때? X.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명 또는 날인이야. 자,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이 틀을 자기가 외워둬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지웠으면 어떻게 외워놔야 돼? 신청서, 원칙. 일간 일신청지. 얘는 일갈신청. 일갈신청 무슨 성? 동일성.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함부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령의 근거에 하나한다. 맞아요? 틀려? 맞네. 법률의 규정이. 그러면 일종의 한매특약도 법령의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한매특약도 할 수 있는 거야. 민법에 한매특약이라는 규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무슨요? 대항력. 빨리 그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감을 잡으라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요. 그러면 거기 1번에 무슨 정보가 있어요? 읽어봐요. 등기 신청에 무슨 정보? 첨부 정보. 자, 그러면 거기, 자, 첨부 정보 옆에다 줄 한번 딱 꺼놓고 이렇게 적어놔요. 자, 이렇게 이제 첨부 정보 옆에다 이렇게 바로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자, 이 틀이 중요한 거야. 자, 거기, 자, 195페이지 1번 맨 위에 가면 첨부 정보 2점. 자,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틀을 딱 마련해놓고 이제 1차, 2차 이제 부연 설명을 딱 달아놓자.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정보. 신청 정보는 여기에다 써요. 가로 열고 서면이네. 서면이야. 첨부 정보가 서류야. 서면이라는 겁니다. 자, 서면은 그러면 서류는 왜 확보가 돼야 돼? 여기에다 줄 쳐놓고. 자, 등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차 단계를 했네요. 서류는 왜 제출해요? 서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2단계로 갑시다. 등기 관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여기는 불이익. 그러면 2차 단계로 또 부연 설명이 되네요. 등기 관리자. 아까 개념 외웠던 거죠. 써먹어야죠. 관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러면 등기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불이익.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럼 불이익에 대한 모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면 되는 거네. 자,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벌써 이제 눈치 까는 사람 봐봐요. 인감증명, 서류죠. 인감증명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매수인도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매수인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상속 등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요 털을 그러면 요 털만 해오면 뭐예요? 그러면 몇 프로가 해결이 됐어? 70%가 해결이 됐어. 70%. 그러면 봐봐요. 통상 누구 거 제공해주죠? 의무자. 그러면 권리자도 제공해주는 게 뭐예요? 3개가 있어. 권리자 제공해주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걸 머릿속에 잡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벌써,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하나 더 설명하고 갑니다. 읽어봐요. 주민등록등본. 그렇죠, 등본. 자, 주민등록등본을 뭐라 그래요? 이게 주소 증명 정보잖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죠. 주소 증명 정보야.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여 사람 A에 B, A, 여 사람 B, 여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여 사람. 그러면 등기부 요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에 주소 있어 없어? 그럼 주소 있죠.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상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될 사람. 누구 거? B 거. 그렇죠. B 거 제공해줘야 되나. 근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잖아. 그러면 A적으로 누구 거 제공? 얘는 등기부에 주소 있어 없어? 있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 거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얘 거 제공해야죠. 그러면 권리자의 의무자. 권리자잖아.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소유권 그러면 여태 매매했다고 생각해봐요. 매매하면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는 왜 제공해 주냐? 징세 확보 차원에서, 징세, 세금을 확보하기 차원에서. 이 사람은 팔았어요. 취득세, 양도세. 양도세, 여는 취득세. 그러면 얘도 제공하고 얘도 제공해 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 A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매매했을 때, 자, 매도인한테 뭐예요? 매도인한테 뭐라고 그래? 매도인한테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매수인도 꼭,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우세요.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우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일단 원론적인 것부터. 자, 그럼 봐봐요. 정보정보는 뭐예요? 서류죠. 등기의 무슨성 확보, 진정성. 그럼 권리자는 뭐예요? 그만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볼까요? 첨부정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필 정보 읽어봐요. 서류죠. 서류. 서면 서류죠. 자, 그러면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주면 돼? 등기 의무자. 그러면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론적인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잡아놓으라고. 원론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본서에 가서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크게 잡았네요. 자, 이번에 무슨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자, 신청인의 표시 및 날인 찾았어요? 예, 당연히 이거는, 자, 신청인이 신청하니까 당연히 필요적 기록사항들이겠죠. 등기사항 표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봐요. 뭐가 나오죠? 임의적 기록사항. 여기에서, 그러면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나와 있죠? 요거는 그러면 옆에 임의적 기록사항 찾았어요? 안 찾았죠? 뭐라고 나와 있죠? 지료. 그러면 지료 조심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 저절로 뭐예요? 그 권리의 본질론만 잡으면 당연히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저절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온다? 임의적 기록사항. 아까 임의적 기록사항이 별표가 몇 개였는데? 5개였잖아.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오른쪽 맨 밑에 가봐요. 3번 뭐가 나오죠? 등기 필정보. 그러면 오른쪽 뭐가 나와요? 4번에 무슨 증명? 인감증명. 지금은 이제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거기 뒷장을 넘겨봐요. 5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의 취하, 각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간신히 이제 여기 왔어요. 봐봐요. 자, A비가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어. 등기를 뭐하러 왔어? 신청하러 왔어. 등기하러 온 게 아니라 신청하러 왔어. 자,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필요한 서류 구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구비를 서류해서 어디로 가요? 등기관한테 가죠.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죠. 접수. 그죠. 접수를 하면 서류를 심사해야 안 해요? 해요. 심사죠. 심사. 무슨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 자,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거부한다. 읽어봐요. 각하. 그죠. 등기관이 보충하고 정정을 한다. 읽어봐요. 보정과 보충. 보충과 정정을 보정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안 하겠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하가 되는 거예요. 취하. 그죠. 취하가 돼. 자, 그러면 각하. 읽어봐요. 보정, 취하. 취하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철회. 자, 철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각하도 없어요. 보정도 없어요. 취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등기부에 뭐하러 갔을까요? 기록하겠죠. 자, 기록하게 되면 이제 뭐 도장 찍어야 되겠죠. 요즘 화면에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에 식별 번호가 부여되겠죠. 그게 뭐예요? 교합이 되는 거네. 교합. 등기가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났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발빠르게 뭐예요?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네. 자, 첫 번째 봐봐요. 이런 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제도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등기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물건 샀어 안 샀어? 샀어. 뭘 줘요? 영수증 교부해 주죠. 그게 영수증이 등기필 정보 작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색은 거둬 안 거둬? 거둬. 그게 뭐 가세 자료를 송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 끝났는데도 불만이 있나 봐. 끝났는데도 불만이 있나 봐요. 그러면 뭐예요? 무슨 신청? 이신청. 그럼 이 과정이 지금 2장에서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등기란 누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사이 절차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 그러면 기록하면 등기부에 읽어봐요. 접수 시점. 이쪽으로 소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기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때 X 말 때 접수 시. 그러면 만약에 이 접수 과정에서 기록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요 접수 시점부터 여기까지 누가 개입돼요?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죠. 제3자가 피해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제4기꾼도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중개업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 계약에도 계약할 때도 뭐 떼어봐야 돼? 등기부. 중도금 차릴 때도 등기부. 그다음에 잔금 치를 때도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는 자 3번을 한번 떼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는 가압류가 없어서 가압류가 없어서요. 근데 잔금 치르려니까 갑자기 가압류가 처분이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려면 계약 등기부 발급받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중도금 치를 때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봐야 된다. 자, 임대차가 제일 문제인 게 뭘까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임차권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주소 이전을 해서요. 대항력 하면 주주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야. 그렇죠? 그러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 이 길, 0시로부터 나타나잖아요. 0시로부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0시로부터 효과가 발생하거든. 관공서 몇 시에 문 열어요? 9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그렇죠? 그럼 지금 주인이 뭐예요? 계약을 했어. 아침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은행 안 닫았을 때 몰래 가서 건저당을 이빨 뭐요 설정해 놓고 아니 뭐 정말 참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임대차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잘 고민. 그러니까 주인이 다 나쁜 사람은 없어. 근데 한둘이 나쁜 사람이 있거든. 한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은 되도록이면 전입신고는 되도록이면 관공서 닫을 때까지 한번 보는 거야. 그렇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입신고를 할 때는 한번 도시 탐방. 이게 그래서 임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이야. 맹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즉시 발생하면 되는데 뭐예요?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이. 이 길 다음날이죠. 0시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봐봐요. 접수가 빨라? 기록이 빨라? 접수가 빠르면 옛날에 기록부터 뭐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까지 뭐예요? 사기꾼. 틈이 벌어지잖아.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근데 과거에는 기록 시였지만 2013년 개정이 되면서 기록 한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 한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1번에 뭐가 있죠? 취하. 찾았어요? 취하 개념 잡아놔야죠. 등기 시하라 하면 등기 신청인 등기를 마치기 전이야 후야. 전, 키워드 찾았다.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많은 것, 철회. 이것만 개념 잡아란 말이에요. 개념. 자, 이번에 뭐라고 나왔죠? 각하 나와 있죠. 맨 밑에 각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자, 이번에 뭐가 나와요? 각하는 뭐예요? 거부.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거부하는 처분행위.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각하. 그러면 각하는 무슨 처분이다? 거부 처분이야. 자,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달에 틀 잡을 거는, 자, 그 오른쪽 이미 한번 했었어요. 우리 전주에. 자, 각하는 거부야. 거부.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한 가지. 11가지야, 11가지. 등기법 29제 1호부터 11호까지 다 규정을 해놨거든. 자, 근데 우리 오늘 이번 달에 반드시 잡을 게 있어요. 2개를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쓸 필요 없이 거기에다 줄만 꺼놓으면 되겠네.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우리가 아까 뭡니까? 자, 게시는 한 세트가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감, 법원의 뭐예요? 명령. 한 세트죠. 그러면 우리 각하사유는 몇 가지? 11가지. 그러면 이것도 2세트로 딱 마련해 놔야 돼. 자, 몇 호? 1호부터 2호 한 세트. 3호부터 11호 한 세트. 요 2세트야. 자, 1호는 무슨 위반이라고 그랬죠?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오늘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가 돼.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1호와 2호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했듯이, 언제나 뭐예요? 당연 무효. 당연 무효. 자,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 써죠?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야. 이 신청의 대상이에요. 자, 요 세트를 오면 딱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야 돼. 전주에 우리가 했었죠. 자,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 이제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야. 2호가 2개. 그러면 2호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신청하면 몇 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간단하게 말한다면 뭐예요? 2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등기가 안 되는 걸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는 거예요. 2호. 자, 그러면 1호와 2호는 읽어봐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직권 말소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라고 그랬죠. 무슨 신청이에요? 이 신청. 그죠? 설사 이 신청을 할 수 있죠. 왜 말소시켰는지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자, 그러면 문제를 잘 해석해야죠. 다시요. 직접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호와 2호를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문제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자,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가나리 입한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어때요? X. 가나리 반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절대 무효가 되는 거야. 절대 무효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그럽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저 첫 계약 맺고 왔거든. 당신이 좀 인정해줘. 오케이. 그렇다고 첫 계약이 유효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꼭 이렇게 속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머리가 박히나 봐요. 박히나 봐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나리반은 뭐예요? 제가 남양주에다 집을 한 채 줬어요. 그러면 저기 마포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다 신청해야 돼? 남양주 등기소에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위반이야? 가나리반. 가나리반은 그러면 절대적 무효, 즉 언제나 당연 무효야. 근데 등기관이 실수해서 노안이 와가지고 실수해서 등기가 돼 있더라. 그래서 딱 발견해 보니까 가나리반이거든.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시켰으니까 당사자는 알아 몰라? 몰라죠. 그럼 통지하겠네. 통지하니까 뭐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뭐 해야 돼? 삿대질 이의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읽어봐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서 갈고 닦으라고요. 갈고 닦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1호. 자, 우리 각하사유는 거부처분이다. 거부처분이야.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1가지. 1호가 무슨 위반? 가나리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3호는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러면 나중에 살피면 되라는 거야. 이틀부터 외우라는 거야. 이틀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각하사유가 몇 가지냐? 그러면 11가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목 몇 개예요? 28개. 28개. 야영장은 지목이 아니에요. 잡정지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29개지. 건축물의 용도하고, 자, 지목은 뭐예요? 28개야. 28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과거에 우연치 않게 지목 28개, 건축물 용도 28개에다 일치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에 뭐가 들어갔다? 야영장이 들어갔다. 야영장은 그래서 지목이 아니에요. 야영장의 지목은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잡정지. 대표적으로 잡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몇 개? 28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그거는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축물의 용도하고 지목의 분류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지적 공부 8종류. 또 다 까먹었다. 그렇죠? 지적 공부. 물건의 종류는 8종류.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러니까 일단 그 틀을 잡으란 말이에요. 틀을. 그러니까 요 거부사유 관련돼서 12가지. 그러면 낙서나 좀 해놔야 되니까 거기 1번 뭐가 나왔어요? 등기 신청이 가나리반 찾았어요? 여기 1호야. 자, 2호가 뭐가 나왔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급한 분은 요거부터야. 요거부터 빨리 윤곽을 잡아놓으라고요. 요 의미부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치아도 없고 각하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가지를 해야죠. 영수증 만들어주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 벌써 감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1번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필 정보 작성. 그러면 거기 2번에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 통지. 자, 3번에 뭐예요? 가세자료 송부.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등기필 정보 작성. 거기에 별표 3개짜리네. 자, 작성이에요? 제공이에요? 작성.
자, 등기필 정보 작성. 자, 등기필 정보는 뭐 일종의 영수증이야. 영수증. 영수증이에요. 자, 벌써 공부하던 사람들 한번 봐볼까요?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리가 나오네요. 자, 등기필 정보랑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영수증 작성해 주죠. 새로운. 자, 포인트는 새로운이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다 외웠네요. 이제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건 아까 별표가 3개짜리라고 그랬죠.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렇죠.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조건 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가 안 돼? 등기필 정보의 작성. 영수증 만들어주려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뭐예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자, 영수증을 제가 분실했어요. 재교부해야 하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올해 주워 먹는 문제 하나 나왔네. 등기필 정보도 재작성이 가능하다. 어때? X. 영수증 절대 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만들어줬었어. 언제? 자, 여기 봐봐요. 자, 1991년 전에는 만들어졌습니다. 영수증 또 발급해줘서 등기필 정보. 자, 그러면 91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계산도 못해요. 그렇죠? 한 29년, 30년 됐나요? 네, 30년.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요런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제 나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나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건이 엄격해졌어요. 옛날에 IMF 때 뭐예요? 나이 깎으려고. 나이 깎으면 좋은 게 있어요. 왜 좋아요? 정년이 연장되잖아. 그렇죠? 정년이 연장. 그러면 초반이 그러니까 항상 처음이죠. 처음을 잘 공략을 해야 돼, 저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나이를 그만 깎을, 몇 살을 깎아요? 최소한 4-5살은 깎을 수 있어. 그럼 어디로 가요?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뭘 좀 두둑히 넣어가지고 가야 돼. 돈 줘서, 돈. 돈 얼마요? 거기 어르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돈보다 두둑히 주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딱 드리고, 제가 호적이 잘못되는 것을 입증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아. 그때 걔가, 그러면, 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철장을 잘못 고친 거야. 자, 근데, 걔가 아마 1996년에 태어났는데, 근데 아버지가 잘못 봐가지고 1999년으로 구자를 잘못 적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입증을 해주면 나이 깎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정인을 세우는 거야. 그게 인후보정서라고 그래. 무슨 보정서? 인후보정서야. 인후보정서. 사람이 보증을 서는 거야. 그게 인후보정서예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1991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두 개를 가지려고 그래. 하나를 가지면 되지. 일부 일처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면 되지. 그럼 봐봐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 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한번 봐봐요. 야, 친구야. 너 가서 우리 등기소에 가서 너 입증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너랑 같이 가다가 내가 얼마나 호들갑 떠는지 너 기억나니? 내가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입증 좀 해줘. 무슨 보정서? 인후보정서. 그러니까 사람을 정인을 내세워서 과거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했다는 거야. 작성해줬어요, 필증을. 근데 알고 봤더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개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래서 인후보정서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절대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분실에 손대더라도. 그러니까 등기필증은 뭐 영수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크게 적명력은 없어요. 없어요. 자, 1991년도에는 그러면 봐봐요. 법무사가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혹시 매매계약서 있으세요? 물어봐요.
제가 뭐 40년 전인데 무슨 매매계약서. 그럼 등기필증 가지고 있으세요? 물어봐요. 등기필증은 있어요. 그래. 등기필증이 있어요. 그래요. 그 등기필증이 뭘까요?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 자, 매매계약서. 자, 그러면 옛날에는 매매계약서를 세 통을 작성했어. 한 통은 세무서, 한 통은 등기소, 한 통은 당사자들까지 있고요. 왜 등기소에 보낼까요? 등기소에 받아서 그 앞에다 매매계약서 앞에다 도장 찍어. 뭐라고 또 하면 필 찍어. 그게 무슨 필증이다? 등기필증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매매계약서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신청서를 세 통을 작성해. 세 통. 그게 세 통. 그게 신청서 세 통. 한 통은 어디로 보낼까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한 통은 어디? 법원, 안등기소, 한 통은 세무서, 한 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신청서에 도장을 딱 찍어줘. 무슨 필증? 등기 필증이야.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런데 1991년 전에는 더 이상 이제 안 만들어집니다. 이제 인후 보정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 등기필 정보는 재작성한다. 어때? X 절대 재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수증 제출해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죠. 그러면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 누가 입증을 해줘요?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서를 써줘. 그게 약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사이에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관이 못 믿잖아.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공정을 받아서 제공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좀 들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 작성해지죠?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자, 그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 이해. 자, 봐봐. 애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 신청인 A, 명인도 A, 일체 불일체. 그럼 보전 등기 신청은 뭘 만들어줘? 영수증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잖아.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자, 이거 집 한 채가 있어요. 뼈한테 팔았어요. 무슨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네. 자, 신청인은 누구? B, 명인도 B,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럼 영수증을 얘거 만들어주네요. 등기 필정보 작성.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나?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그동안 활용법을 알면 되죠. 읽어봐요. 적탁등기 시. 적탁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자, 신청인은 누구죠? 강공석. 명인은 딴 사람.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러면 촉탁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를 모르는 거야.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논리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런 걸 찾아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읽어봐요. 그러면 새로운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무슨 등기? 기입등기.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자, 보전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설정 이전에 가등기. 변경 등기는 그러면 객체의 변경이야? 주체의 변경이야? 객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변경 등기도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만남. 우리 만남은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자, 속상하네요. 어제 구미서 수업할 때는 우리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러던데 뭐 아무래도 뭐 우연이 만났나 봐요. 만남은 필연이야, 필연. 자, 필연.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만남에는 뭐가 있어?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어. 우연히 만났다. 이게 공유야. 공유.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게 합의라는 거야. 합의. 그러면 봐봐요. 공유는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필연적으로 만나서 우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강해 약해?
약하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유 지분은 인적 결합체가 우연히 만났잖아. 인적 결합체가 약하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래?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합의는 어때? 필연적으로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났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 필연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유가 아니라 합의라는 거야. 필연적으로 만났다면 이건 합의야. 난이제 공유, 합의, 재산 행태가 헷갈리면 우연히 만났느냐, 필연적으로 만났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합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만났죠. 그럼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강하죠. 그럼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 동의가 필요해.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강하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등기법에서 봐봐요.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도 표시한다. 어때? X.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인적 결합체가 강하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합의 지분에 수식어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가 가능하다. 어때? X. 등기도 안 됐는데 무슨 가압류가 되나? 자,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나느냐 우연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적 만남은 뭐라고? 공유 필연적 만남은 합유. 이건 누가 불렀어요? 노사연. 그렇죠. 노사연. 우리의 만남은. 자, 그래서 아주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 자체가.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이제. 자, 합수적 소유라고 써봐요.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 하니까 뭐가 보여요? 그래, 이게 합이야. 이게 합의. 필연적으로 만난 합의. 저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손이야. 손 숫자가 되는 거야. 선수. 이 숫자가 합수적 소유의 줄임말이 합입니다. 손이 숫자가 뭐라고요? 손 숫자야. 손은 안으로 굽어, 밖으로 굽어. 그러니까 안으로 굽어서면 손수고 밖으로 굽으면 털모자가 되잖아. 털 밖으로 삐죽삐죽하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은 뭘로 굽어요? 안으로. 털모는 밖으로 굽으면 그게 털모자야. 한자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안으로 굽어서 밖으로 굽어서. 그럼 그 밖으로 굽어서 뭐예요? 이거는 손 숫자가 되네. 아니죠. 털모자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털모네. 밖으로 안 했으니까 이거는 안으로 손수 털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이제 밑에다 합의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합의라고 써요. 합의는 필연적이야, 우연이야? 그러면 A가 합의에다 손대고 있어.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B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두 손을 대고 있으면 전부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전부에 미치는 거야. 인적 결합체가 강하기 때문에. 자, C도 그러면 합의에 대해서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미치니까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형님들 이제 눈이 안 좋으시니까 항상 문제를 지분만 봐. 지분 앞에 합의 지분인지 공유 지분인지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 지분의 가처분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합의 지분의 가처분이 가능하다. 어때? X. 당연한 거야. 이해를 하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적어 놓으셨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칠까 생각 중이야. 자, 여기 봐봐요. A.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A-, 그렇죠? A-. 일체의 불일체예요.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은 일치 불일체. 그런데 합의 지분은 그래서 상속이 안 돼.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상속이 된다면 이전 등기가 될 거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합의 지분, 그러면 상속이 안 되죠.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어, 안 했어? 했잖아.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 얼마예요? 전부의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상속이 안 되니까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합유. 읽어봐요. 명의인. 읽어봐요.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변경 등기. 자, 읽어봐요. 뭐라고요? 변경. 자, 주체가 그러면 상속이 안 되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것도 일종의 넓게 잡으면 권리자가 추가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가 생겨서도 그때도 뭐예요? 추가됐죠. 그러면 읽어봐요.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변경 등기 중에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잖아. 그러면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어때? X. 작성한다. 이게 법무사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근본이 어디서부터 끌고 가야 돼? 권리자 일종에 빠지는 것도 까지는 거. 그럼 두 사람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들이 하나 빠졌으니까 어때요? 두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도 뭘 작성해 줘야 돼? 등기 필 정보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 돼. 누구한테 작성해 줘요? B하고 C한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때 변경이라는 것은 만약 주체가 변경된다면 이전 등기지만 자 그러면 주체가 상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조심해요. 그럼 봐봐요. 자, 수인의 신탁자, 3인이 2인이 3인으로 됐을 때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한다. 어때? X.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야. 왜? 상속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개념 하나 배웠어요. 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 공유, 필연, 합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난 공유, 합유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합유, 강하다.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가 없어.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 자, 공유 지분은 그러면 공유는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 우연적 만남.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약해. 가다가 만난 거야. 가다가. 너 끼워줄게 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자 공유 지분은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약해. 그러니까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합의 지분은.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합의 지분에서 가처분, 가압류는 안 되는 거야.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합의는 뭐의 줄임말이다? 합세적 소유. 숫자가 무슨 숫자? 손수.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은 같이 달라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적고 오늘 마무리를 이제 져야 되겠네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뭘 작성해줘? 영수증. 이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작성이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에 대해서 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진짜고, 진짜 영수증인 거. 자가 영수증이 있어. 그러면 요 밑에도 하나 써요. 자, 불일치할 때는 그러면 뭘 작성해 주느냐? 불일치할 때. 뭐라고 써놨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어.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어. 등기로. 그러면 요 등기, 이거는, 그러면 속된 말로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자가 영수증. 이거는 뭐예요? 진짜 영수증. 자, 그럼 아까 봐봐요. 자, 촉탁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일치, 불일치.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시 등기 완료 통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야.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통지다? 등기 완료 통지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는 이제 마치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고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아직 안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OX, X.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거든. 일체, 불일치.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의 작성이 아니라 뭘 작성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봐봐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불일치하면 뭐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거기 작성 대상으로 가볼까요? 작성 대상. 그러면 이제 등기 필정보에 작성하는 경우 1번 읽어봐요. 키워드. 기억. 박사요. 보전, 설정, 이전. 2번은 뭐가 보여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경정 변경 줄쳐놔봐요. 앞에 단서가 뭐가 붙었죠? 권리자가 추가되는. 그래서 그거 읽어봐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변경이지만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 뭘 작성한다? 등기 필정보. 그러니까 요걸 애우든지 요걸 애워서 풀든지 저는 이거는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요. 이걸 애우라는 거야, 이거. 이걸 애우라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 작성,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불일치하면 뭘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속된 말로 진짜 영어는 짝퉁. 그렇죠, 짝퉁.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요즘 감기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기 든 사람이. 어제도 감기 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고요.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체력은 합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력은 합격. 체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아무리 원장님이 좋다고 민법 하는 거 민법 보지 말고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내일은 뭘 배워요? 학교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니까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알듯 말듯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아까 필기했던 것만 뭐예요? 이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도 수업이 있어요. 수업 있는데 다음 주는 뭘 지나야 돼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만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사해야 되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